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이네요. 글쎄요, 매년 매월 14일이 되면 무슨 데이, 무슨 데이 하죠? 사실 어제가 이제 14일인데, 바로 포토데이라고 하네요. 그 포토 하면은 이제 뭐 사진을 찍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뭐 만나서, 그 다음에 뭐, 사랑을 속삭이고, 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남녀 간에 이제 뭐 주로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 데이가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사실 뭐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만난 남녀가 또 사진도 한 장 찍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9월 14일을 포토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죠. 하여튼 어제가 이제 포토데이였고요. 오늘은 9월 15일인데 제 친구로부터 이제 카톡 편지를 한 통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 친구 얘기가 제가 이제 이 날짜 이야기라는 방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9월 15일 날은 라면의 생일이다 하면서 그 글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쭉 보고 제가 이제 이곳저곳 이제 들어가서 이제 라면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오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라면이 출시된 그런 이제 날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9월 15일이. 물론 이제 지구상에서 라면이 처음 나온 것은 일본에서 이제 라면이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1958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58년 하면 58년 개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신생아 출생 수가 제일 많았죠. 1958년이. 소위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6.25가 끝나고 전쟁을 치르던 그 젊은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그러면서 가장 많은 그 신생아 출생을 기록한 해가 바로 1958년이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라면이 그때 이제 지구상에서 처음 나왔는데 저 라면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약 한 5년 뒤 1963년 바로 오늘 9월 15일 날 라면이 처음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시대에 라면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 그걸 한번 곱씹어보는 음, 그런 내용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라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네, 라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음, 라면은 이제 밀가루와 달걀 그리고 물과 소량의 소금 등을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해서 이제 면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그 면을 또 삶고 튀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건조를 시키면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겠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고, 소비자가 그러한 면을 그 라면 봉지로 이렇게 뜯어갖고 다시 뜨거운 물에다 넣어서 끓이면은 사람이 먹기에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로 되는 그런 이제 식품이죠. 글쎄 이제 비슷한 게 국수가 있는데 라면과 국수는 뭐 같은 면이고 또 이제 고불고불한 그런 형태는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차이가 이제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수는 그냥 밀가루에다 뭐 약간의 첨가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한 맛이 없죠, 사실은. 그야말로 밀가루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인데 라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기름기도 있고 그래서 또 맛이 국수하고는 다르죠. 그래 그런가 저는 참 라면이 이제 좋습니다. 그죠?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면과 함께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로 구성된 제품이 일반적이다. 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면은 뭐 아실 수 있죠, 바로 그 스프라는 이제 조그만 봉지에 이제 그 양념이 들어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면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그 물을 끓여서 그 스프를 이제 풀어서 이제 어떤 입맛에 이제 적당하게 이제 맞고 또 먹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익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건져서 먹는 것이 바로 이제 라면인데 자 라면은 이제 중국에서 전투시 비상식량으로 사용된 것이 그 유래라고 하네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하면서 배워왔다는 설도 있는데 뭐 어찌 됐든 상업적으로 성공을 시킨 나라는 이 일본이죠. 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을 또 겪었고 사실 참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6.25 전쟁 그 무렵은 정말 참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그런 나라였죠 인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인제 요즘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은 그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 뭐 저만 하더라도 저 그렇게 절대적으로 배가 고파 갖고 그냥 뭐 물론 뭐 인제 개인적인 편차는 있지만은 정말 먹을 게 없어 갖고 초건 목피를 뭐 뜯어먹고 그렇게 커온 세대는 아니에요. 물론 뭐 먹을 거 없는 시대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보릿고개 끝자락을 이렇게 살아온 세대가 인제 저희 세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배를 골랐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물론 그때 당시도 뭐 제가 그 학교 다니고 날 때 인제 아주 시골을 가면은 정말 음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그 흙을 이제 파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 흙을 먹으면 이게 윗배가 부른다고 배가 고프게 튀어나와요. 그런 애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굶어 죽었다. 못 먹어서 죽었다. 아사자가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그 이전 세대들은 참 힘들었죠 사실. 정말 우리는 앞 세대에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어찌 됐든 뭐 그건 또 다른 얘기고 현재의 인스턴트 라면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극심한 식량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 대만계 일본인인 안도 모모fuku가 개발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군 구호품으로 밀가루가 많이 있었기에 이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을 고안하게 되었다.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기름에 튀겨 국수 안에 수분을 증발하고 이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본래의 상태로 풀어져 먹기 좋은 상태가 된다. 이제 이러한 성질을 어 이 음식물에 인제 응용을 인제 한 거죠. 예. 하여튼 최초의 이 인스턴트 즉석 라면은 1958년 8월 25일 현재 니신 식품의 전신인 산시 쇼쿠산에서 생산한 치킨 라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 라면의 생일은 8월 25 일이네요. 그럼 이제 오늘 이 9월 15 일은 우리나라에서 인제 라면이 처음 생겨난 날이기 때문에 제가 9월 15일 날이 라면 생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 라면은 양념이 면에 더해진 형태였으나 이후에 1962 년에 스프를 분말로 만들고 따로 첨부한 형태의 봉지면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게 요즘에 인제 볼 수 있는 게 더 변모한 것이 바로 인제 컵라면이죠 사실은. 이 컵라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그 봉지면은 끓여 먹으려면 인제 열 기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도 해 먹으려면 나름대로 또 뭔가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건데 컵라면은 그렇지가 않죠. 예. 그냥 봉지 쪼끔 뜯어 갖고 스프를 이제 쏟아 붓고서 요즘 뭐 뜨거운 물 나오는 냉온수기가 인제 있으니까 그 냉온수기에서 인제 뜨거운 물을 받아서 인제 뭐 한 3분 정도 뭐 이렇게 5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먹으면은 이제 뭐 음 그냥 뭐 편안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제 음식물이죠 사실은 이 컵라면이. 음. 그런데 인제 제가 보니까 역시 좀 물을 팔팔 끓여 갖고 라면을 넣어서 해 먹어야 진짜 맛이 나더라고요. 이 컵라면만 갖고서는 어 뭔가 '라면의 그 깊은 맛은 또 안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찌 됐든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 9월 15 일이었다. 라면은 1963년 9월 15일 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뭐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보고 아무튼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쭉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아 한국 사람들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던 1961년 어느 날 삼양식품주 전중윤 사장은 남대문 시장을 지나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한 그릇에 오원하는 꿀꿀이죽을 사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봅니다. 예 꿀꿀이죽이라는 게 있죠. 뭐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인제 허접한 어 어떤 식자재 좋게 표현해서 그렇고요. 아니면 뭐 버리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서 또 뭔가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배고픈 시대에 먹을 만했다.' 그래서 인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꿀꿀이죽이라는 거죠.
61 년이면은 제가 62 년도에 국민학교를 들어갔으니까 7살 때 일이네요. 예. 사실 뭐 저는 그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저런 꿀꿀이죽 이런 거는 경험을 해 보진 못했습니다. 예. 시골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워낙 인제 서울에는 뭐 남대문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다가 또 그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실업자로 이렇게 일자리를 기다리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지게꾼들 뭐 인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제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골 지방 내려갔다가 뭐 열차를 타고 서울역서 내리면은 어 뭐 잘 지게꾼들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인제 이렇게 어 끌고 다니는 카트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 갖고서 인제 그 귀경하는 사람들의 짐을 날라다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게가 사실은 어 뭐 미군들이 6.25 전쟁을 치르면서 지게가 참 진짜 이동하기 좋은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힘들죠. 사실 지게를 지고 가는 게. 단지 그 산악 지형의 그 전투 고지 같은 데에 물자를 갖다가 그 인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건 카트를 끌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지게만큼 편한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제 미군들은 지게를 칭찬했던 건데 지게의 기능을. 예를 들어 서울역 앞에서 지게를 놓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카트를 놓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카트는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지게는 그야말로 사람이 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 하여튼 그게 인제 그렇게 바뀌어 갔던 거예요, 그 시대에. 70 년대에. 지게에서 카트로 바뀌어 간 거죠. 이제 지금은 뭐 워낙 택배 같은 것이 발달이 돼 있어 갖고 뭐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전부 운송 수단도 좋고 정말 그 상전롭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의 공을 절대 그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건 과소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각설하고 전 사장은 저 사람들에게 싸고 배부른 음식을 먹게 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전 사장은 일본에서 라면을 제조하는 기술을 들여옵니다. 하지만 외화가 없고 국교가 단절됐던 때라 라면을 제조하는 시설을 들여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렇죠. 1961 년이니까. 음 그 인제 몇 년 뒤에 인제 한일 협정이 인제 체결이 되면서 국교가 정상화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정말 국교가 단절돼 있었으니까 참 무역하기도 쉽지는 않은 그런 때였을 거예요. 근데 인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오가는 건 없고 그냥 민간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무역이 인제 이제 진행되던 때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정부가 가진 달러를 민간이 원화로 사던 시절 한 라인에 6만 달러인 라면 제조 시설을 수입하기 전에 전 사장도 돈이 부족했고 가난한 정부도 홍색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저때 당시는 인제 정부가 인제 외환 관리를 직접 인제 했네요. 직접 인제 달러를 인제 정부가 사고 또 인제 팔았던 거죠. 지금은 이제 은행에 가서 우리가 인제 그 달러를 살 수 있지만은 저때 당시는 인제 그러니까 인제 정부의 허가가 나기 전에는 정말 그 외화를 쓰기 힘든 거죠. 자 그래서 궁하면 통한다고 전 사장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 씨 JP를 찾아갑니다. 국민들 배에 걸리지 말자는 전 사장의 호소에 JP는 마침 농림부가 가지고 있던 10만 달러 중에 5만 달러를 전 사장이 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뭐 저게 개인적으로 뭐 도와줘라 뭐 이런 압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업 그 설명을 들었겠죠. 이러한 그 장비를 들여서 우리가 라면이라는 것을 만들면은 지금 남대문 시장에서 꿀꿀이죽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국민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게 사업 계획이었겠죠. 네. 자 어찌 됐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우정은 이후 오랜 세월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게 뭐 개인적인 얘기고요. 신용장을 열고 전 사장이 일본으로 갔지만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다 합니다. 일본도 어렵던 시절 사실은 일본도 뭐 패망 이후에 쉽지는 않았죠. 한국에서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이제 경제가 다시 일어났는데 우리보다 쪼끔 더 앞서 나갔던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면이에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 20 세기 초 그러니까 우리 그 일제 시대라고 표현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만주 일대 중국 일대에 엄청난 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중화공업 국가였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는 걸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진주만을 갖다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비록 패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다 초토화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술 인력들은 그대로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여건만 마련되면 바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상태여서 '우리나라하고는 달랐다.'라고 보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곳을 수소문하다 전 사장은 묘조 식품의 옥구이 사장을 만나 한국의 식량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예, 묘조 명성이네요. 저 명이 음독으로 하면 묘가 되죠. 예, 성은 조가 되고 그래서 묘조네요. 옥구이. 예, 옥구이 사장을 만나서 이제 간청을. 해요. 다음날 대답을 들으러 다시 찾은 전 사장은 에게 옥구이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했다. 하는 일 한국에 가본 일이 없고 아직 국교 정상화도 안 됐지만 한국 전쟁이 즉 6.25 전쟁이죠. 이 6.25 전쟁을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코리안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코리안.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어로 쓰고 있지만 일본 애들은 조선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참 신기해요. 조센戦争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지만 일본은 조센반도라고 해요. 조센 한도라고 불러요. 참 그 일본 애들이 그거 보면 아주 못마땅해요. 지금 뜯어 고쳐줘야 될 텐데 음, 정식으로 국교를 맺고 있는 그 한국과 한국이 부르는 용어를 써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선반도 조선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불쾌하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북한을 스스로 북한이 조선이라고 하니까 걔네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갖고 용어를 쓰고 있는 건지 사실은 이건 외교적으로 좀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이제 한국 전쟁, 쟤네들이 볼 때 조선 전쟁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민간 차원으로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도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 예, 많은 편의를 이제 옥구이 사장이 이제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을 싼 가격으로 하려도 기본적으로 가격은 있어야죠. 뭐 저 사람들도 땅 파갖고 장사하는 거 아닌데 그냥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옥구이 사장은 한 라인에 6만 달러라던 라면 제조 시설을 두 라인에 2만 5천 달러로 즉석에서 발주를 해줬다라고 해요. 발주를 받아준 거죠. 네. 그러면은 음, 아, 그 의미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 그 제조 시설을 어, 뭔가 제조하고 있던 일본 내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줬다는 얘기죠. 네. 2만 5천 달러. 뭐 거의 뭐 원가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장사꾼들이 이거 손해 보면서 판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손해 보면서 팔 리가 없어요. 2만 5천 달러 안에도 충분히 충분하진 않지만 자기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걸 한 라인에 6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저 때는 뭐 그 두 배 넘는 장사를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뭐 그건 뭐 그런 겁니다. 기술이라는 거, 기술의 힘은 그런 거예요. 자, 면과 수프의 배합에 관한 일화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요즘 뭐 일본 가서 아니면은 요즘은 국내에도 일본 라면이 많이 들어와 있죠. 라멘이라고 하죠, 걔네들은. 근데 사실 일본 라면을 먹으면 조금 닝닝하고 뭐라 그럴까, 좀 우리 입맛에는 안 맞죠. 약간 안 맞습니다, 사실은. 뭐 그래도 그거만큼 가까운 외국 음식이 없으니까 맛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면과 수프 배합에 따라서 맛이 다른데 한국 사람들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라면이라는 게 이제 그거에 관한 일화죠. 자, 전 사장은 일본 현지에서 라면 제작의 전 공정을 배우지만 일본인 기술자들은 끝끝내 면과 스프의 배합 비율을 가르쳐 주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맛을 낼 수 있는 그 양념의 배합 비율을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섞었다가는 뭐 맛이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전 사장은 끝내 비율을 못 배우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옥구 이사장은 비서실장을 시켜 공항에서 봉투 하나를 전 사장에게 전해줬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뜯어보라고 해서 그 봉투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일본 기술자들이 펄펄 뛰면서 비밀로 했던 면과 스프의 배합 비율이 적혀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죠. 자, 하지만 그참 고마운 친구네요. 당시 출시했던 제품은 맛이 한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잘 맞지 않아 별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배고픈데 무슨 뭐 맛을 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삼양이 출시한 라면은 일본의 묘조식품의 제조법을 그대로 가져온 일본식 치킨 라면이었고 이 때문에 닭고기 국물을 재현한 수프라서 느끼한 맛이 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일본 라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 라면을 먹어봐도 약간 우리 입맛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삼양식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회사 내에 스프 관련 실험실을 설치하는 한편 종로에서 공개 시식회를 하는 등 화제를 모았고 청와대까지 가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라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라면을 시식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한국인들은 맵고 짭짤한 맛을 좋아하니 고춧가루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라면은 기본적으로 매운맛을 가미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네요. 우리 보면은 그 이제 매울 신자를 써 갖고서 인제 한 그런 라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저 때 당시도 일본 라면에 비해서 맵게 그렇게 인제 한 건데 그거보다 더 맵게 매울 신자를 써 갖고서 또 라면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고 봐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굶주렸던 국민들의 배를 채워 줬던 라면은 이렇게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1963년 9월 15일 삼양 라면이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바로 라면 생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시 라면 가격이 10 원이었는데 식당에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30 원이고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이 35 원이던 시절이니 저렴한 가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63 년이죠. 음 제가 74 년도에 이제 서울을 올라와 갖고 다방에 가서 커피와 홍차를 인제 주로 마셨는데 커피 한 잔이 그때 이제 50 원으로 기억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년 전에 35 원이었다라면은 크게 인플레이션이 저때 당시에는 안 일어났던 것 같으네요. 네. 근데 라면 가격이 10 원이었다. 식당에서 찌개가 30 원이었다. 상당히 저렴했네요. 물론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여기에는 뭐 된장과 김치도 들어가지만 인제 밥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30원 정도 받았겠죠. 예. 요즘 어 밥 한 끼 먹으려면 뭐 적어도 10,000원을 줘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글쎄요. 착한 커피 이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연구실 근처에 있는 착한 커피가 1,500 원인 거 생각하면 착한 커피는 정말 착한 커피네요. 음 찌개나 커피 한 잔이 거의 비슷한 그런 가격이었는데 요즘 착한 커피가 이렇게 인제 저렴하다라는 거 보니까. 근데 참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커피숍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 커피 이 브랜드 그러니까 S로 들어가는 그 브랜드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정말 이 해석하기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라면 하면은 또 인제 생각나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86년 아시안 게임에 육상 3 관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마지막 3,000 미터인가는 약간 그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800 미터, 1,500 미터, 3,000 미터를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임춘혜 선수입니다. 근데 임춘혜 선수가 "라면만 먹고 뛰었다."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가 돼 갖고 아주 또 그때 뭐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됐었죠. 예. 임춘혜 선수 지금 글쎄요. 뭐 지금쯤은 체육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또 잊을 수 없는 라면 맛이 군에서 먹던 라면이에요. 야간에 이제 순찰을 한밤중에 순찰 돌고 오면은 각 초소마다 쫙 돌고서 인제 들어오면은 어 그 일찍 사병이 인제 그 라면을 인제 또 끓여서 같이 먹죠. 야참이죠. 사실은 한밤중에 깨어 있으려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인제 한 젓가락씩 이렇게 인제 먹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훈련 중 뭐 훈련이 아니더라도 저때 토요일 날 중식 점심은 라면으로 인제 배급을 해 줬습니다 군에서. 제 기억에 훈련 받을 때 라면을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고 쪄서 줍니다. 쪄서 주고 양이 많으니까. 인제 뭐 그 훈련 받는 이제 교육생들 피교육자가 뭐 몇천 명씩 막 되고 그러니까 일일이 끓여 줄 수가 없죠. 자대를 갔을 때는 끓였던 것 같아요. 끓여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라면을 쪄 갖고 그다음에 스프만 이제 물에 풀어 갖고 스프만 별도로 끓여요. 그리고 인제 찐 라면 2개를 이제 식판에다 탁 넣어 주면은 식판 한쪽 에다가 그 저기 라면 국물을 인제 한 국자 이렇게 막 부어 주면은 그리고 인제 반찬 뭐 염정무 참 맛있습니다, 염정무. 뭐 그런 거 이제 몇 가지 바로다가 인제 놓고서 라면 2개를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라면을 참 진짜 좋아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제 개인적인 소원이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여서 먹는 것이 제 소원인 근데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이려니까 이게 부피가 커 갖고 끓일 만한 솥이 없어 갖고 제가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여서 먹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하여튼 라면 어 정말 없던 시절 한국인들의 배를 골치 않게 해준 아주 고마운 음식이에요 진짜 사실은. 그리고 또 맛도 있었고 그냥 일반 국수 끓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하여튼 오늘도 고마움을 잊지 않는 하루가
대결을 기원드리면서 어 라면을 그 한 끼 식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찌 됐든 이런 애국자 덕에 경제 발전은 우리가 이루고 했고 지금은 세계 10 위권 어떤 그 방송을 보면 6 위권 얘기도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그 평가가 됐던 물론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데이터도 인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정말 뭐 한 200여 나라 되는 지구상에서 10 위권 경제 대국으로 들어갔다라면은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정말 우리 한국 한민족이 큰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업적을 그렇게 비난하고 음 폄하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뇌 구조는 빨간불이 들으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하여튼 배고픔을 우리가 인제 벗어났죠. 근데 이 이념 전쟁으로 지금 나라가 또다시 풍전등화 직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편 또 씁쓸합니다. 자 우리는 물론 우리 후세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김치라면 어딘가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김치찌개에다가 라면을 넣어 갖고 같이 끓여 먹는 게 더 맛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 됐든 지금은 라면의 역할, 맛있는 음식을 더욱 맛나게 해 주는 이 조미료 또 그런 식품이 엄청 많아요.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어 그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라면의 이 탄생, 라면의 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뭐 이모티콘이 쪼끔 어울리질 않네요.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고 이 이모티콘은 뭐 많이 먹었는데 '이게 라면 그릇이 아니라 국수 그릇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라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